이것도 이제 이 번역했다는 표시가 확 나네요. 안녕하세요. 설기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 도구로 나무위키라고 아십니까? 저도 가끔 이용합니다만은 나무위키를 보면서 어느 날 최면을 검색했더니 아주 많은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쭉 보는 동안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표현들 또 설명들이 제법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문장들이나 표현에 있어서 마치 영어를 어설프게 번역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내용들도 제법 눈에 띄고요. 또 정확하지 않은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것들도 눈에 띄고, 이래서 뭔가 좀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는 좀 오해를 하거나 좀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겠다, 정확한 지식 전달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무위키에서 특히 최면 부분을 보면서 제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위에 사진이 한 장 뜨네요. 이 사진이 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것은 최면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진이에요. 시대적 배경은 1880년대입니다. 프랑스 파리예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최면수를 보여주는 샤르코라고 되어 있네요. 최면수를 보여주는 샤르코 박사, 장 마르땡 샤르코라고 불어로 발음하는데요. 이 샤르코 박사 또는 샤르코 교수 되게 유명합니다. 이 살페트리에 의과대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살페트리에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부속 병원이겠죠. 의과대학 부속 병원일 텐데 여기에 이 신경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유명했느냐면요, 당대 최고의 신경학자이면서 또 최면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전 유럽에서 이분한테 배우려고 많이 유학을 왔답니다. 프로이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은도 프로이드도 이 사람으로부터 최면술을 배웠다. 하지만 잘 못했다고 한다. 잘못했다고 한다가 아니고 잘 못했다고 한다. 이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나중에는 최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프로이드가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입니다. 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는데 이 신경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중에 신경학으로는 솔직히 당시에 밥 벌어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해서 이제 정신의학 쪽으로, 정신과 쪽으로 아마 이제 업종 변경을 일종의 하면서 전공 변경이죠, 말하자면. 하면서 이제 이 당시에 이 최면술이라고 하는 첨단의 어떤 유명한 샤르코 박사에게 유학을 갔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빈에서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당시에 프랑스 파리는 최면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최면 자체가 이제 어차피 유럽에서 시작됐으니까 유럽이 세계 최고의 최면의 메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 파리가 최고 메카이고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샤르코 박사 교수가 가장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프로이드는 이 샤르코 박사에게 가서 최면을 배웠는데, 초기에는 최면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드는 최면을 잘 못했다. 그러니까 최면 능력이 부족했고 최면의 어떤 솜씨가 아니면 스킬이 부족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최면을 그만두게 되죠. 재미가 없잖아요. 자기도 잘 못하는 거 계속 하다 보니까 좀 회의가 들었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만둡니다. 그 대신에 이 최면 치료를 하면서 경험했고 또 배웠고 또 깨달았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일종의 창조를 합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이 당시로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역사에서 당시로서는 어떤 체계적인 정신치료, 심리치료의 이 어떤 원리나 기법이 마땅히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을 만들므로써 최초의 그런 체계적인 이론 체계 또는 기법 체계가 되면서 말하자면 프로이드가 이쪽 분야의 원조가 된 겁니다. 심리학의 원조 또는 심리치료의 원조, 정신의학의 원조,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이 되게 되었어요. 물론 심리학의 원조는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영향이 컸다는 뜻이고 그때만 해도 심리학도 초기였으니까요. 반면에 심리치료는 아직까지 마땅한 어떤 그게 없었기 때문에 뚜렷한 어떤 이론 체계나 기법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이제 원조로 꼽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이제 이 유럽에서 퍼져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인정받게 되면서 심리학이나 심리치료 분야에 있어서 프로이드의 위치가 그 정도로 인정되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프로이드가 스스로 최면을 잘 못했기 때문에 최면의 능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최면의 효과를 생각보다 많이 못 거두었기 때문에 최면에 실망하고 최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최면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히려 정신분석학을 창시했고 그것을 개발해서 오히려 그것으로 유명해졌다. 이것 때문에 최면이 정신분석보다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하고 프로이드 자신이 최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그 부분이 같이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정신의학 공부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의학계에서조차도 최면이 좀 이렇게 정신분석보다는 좀 덜 떨어지고 조금 모자라고 아니면 심지어 비과학적이고 좀 사이비스럽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하나의 프로이드가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 프로이드로 인해서 그런 식의 어떤 그 인식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때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면 역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은 이 가운데 이 사람이 샤르코 교수이고 어떤 그 정신병 환자를 데리고 최면 시범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샤르코의 문화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프로이드가 같이 자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프로이드도 이 시기에 이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해서 이들과 함께 이런 수업에 참여해서 공부를 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 한 장만 갖고도 할 얘기가 참 많잖아요. 비록 단 한 장의 사진이지만 최면 역사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차가 이렇게 있는데 전부 12챕터까지 있네요. 관련 문서까지 포함해서 개요, 일상에서의 최면, 여기 보니까 동영상이죠. 동영상인데 사람이 통나무가 된다? 밑에 누워있는 사람이 최면에 걸린 사람이고요. 위에 올라타 있는 사람이 보이죠? 걸터 있는 사람. 그러니까 통나무가 돼갖고 최면에 걸려서 통나무가 돼서 이제 책상과 책상 사이에 걸터 앉아, 책상과 책상 사이에 누워있다. 이것을 인교법이라 그러죠. 인교법. 제가 이걸 자주 하고 최면 수업 시간마다 이걸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 유튜브에 제가 공개한 게 제법 있고요. 제가 SBS 스타킹에서 이걸 실제로 했지요.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가수를 최면해갖고 이제 의자 두 개를 놓고 그 위에 저렇게 눕혔고 그 위에 여기는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이제 위에 올라서게 하는 그런, 그리고 실제 스타킹에서는 강호동 MC 보던 강호동이 저런 식으로 걸터 앉았었습니다. 그때 많이 놀랐죠. 강호동 몸집이 얼마나 큽니까? 그 큰 몸집이 가수가 저렇게 되어 있는 그 위에 걸터 앉았으니까 전부 깜짝 놀랐죠. 근데 신기하게도 안 무너져요. 인교법이라고 그럽니다. 사람 인자고 교량할 때 교니까 다리란 뜻이죠. 사람 다리 말고 차나 사람이 지나다니는 다리, 그러니까 인교법, 사람의 교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교법이라 그래요. 자,
제가 우리 유튜브에 올려놓은 자료들이 아마 몇 개 있을 것입니다. 이 인교법을 소개하는. 아무튼 이 영상을 보니까 인교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보니까 일상에서의 최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최면의 깊이, 4번 최면의 한계, 마인드 컨트롤 세뇌, 5번 최면 감수성, 최면에 걸리지 않는 사람, 최면과 거짓 기억 쭉 나오는데, 이게 특히 눈에 특히 이 부분 최면 감수성과 최면에 걸리지 못하는 사람 두 개 주제를 묶어서 좀 함께 이 얘기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 최면 감수성, 여러분 최면 감수성 들어보셨죠? 최면 감수성은 매우 고전적인 이론으로 요즘의 최면가들 사이에서 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표현이 좀 어색하지요? 아마 영어를 번역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최면 감수성, 이거는 고전적인 이론이다. 그러니까 이 오래된 이론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면 역사에 있어서 1700년대부터 오늘날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현대 최면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5000년 전에 고대 시대 때부터 최면의 원형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요즘 흔히 말하는 그 좀 미신적이고 좀 종교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최면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신화처럼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냥 원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천문학은 사실은 원형이 점성술이잖아요. 그 다음에 화학은 원형이 뭐죠? 화학의 원형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연금술이죠. 화학의 원형은 연금술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이 최면의 원형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그리스 로마 시대, 이집트 시대, 그때 이 종교적으로 또는 주술적으로 성행되어 있던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고대 최면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이 과학 최면의 역사에서 언급은 하지만 본격적인 최면의 역사는 1700년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이란 말은 1700년대 처음에 최면이 시작됐던 그 당시부터 어느 정도 동안 발달되어 왔던 개념인데, 오늘날 최면에서는 뭐 이렇게 이걸 많이 이렇게 이 이론을 따르고 이 이론에 근거해서 최면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는데, 이 최면 역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최면법, 새로운 어프로치, 새로운 방법들, 이론들, 기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최면 감수성 그건 별로 뭐 필요 없다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요즘의 최면가들 사이에서 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죠. 여기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최면가들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최면 감수성 검사부터 먼저 해갖고 그 점수를 갖고 점수가 너무 낮은 사람은 당신은 최면이 잘 안 됩니다. 당신은 최면 감수성이 낮기 때문에 심지어는 당신은 최면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면 감수성에 근거해서 그에 따른 최면 유도법을 쓰고, 그래서 잘 안 되면은 당신은 최면 감수성이 낮기 때문에 최면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일종의 선언을 해버리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진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쪽은 아니다. 저는 최면 감수성 이 부분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최면 감수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설명은 하지만 최면 감수성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최면 감수성은 엘문에 의해 최면 계약으로 대체되어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누구나 최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보편적이다. 여러분 엘문이라고 처음 들으실 거예요. 엘문.
데이브 엘문이라는 분인데요. 유명합니다. 이분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아마 1900년대 초에 활동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연대는 기억 안 나지만 1900년대 전반부에 활동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력은 굉장히 낮은데 초등학교 졸업했던가 아마 그래요. 아니면 학력이 없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런데도 굉장히 뛰어난 최면 능력을 보여갖고 당시에 의사들에게 최면을 가르쳤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분에 의해 최면 계약으로 대체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색하죠. 이것도 번역해서 그래요. 영어를 번역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최면 계약이라는 것이 최면 약속, 최면하겠다고. 예, 저 최면 좀 해주세요. 최면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의하고 최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일종의 약속하는 그런 것으로 대체되었다. 그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누구나 최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약속하고 마음으로 정하면은 누구나 최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면 감수성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이 보편적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잠입 최면으로 최면을 하되 최면이라는 프레임을 세팅하지 않음으로써 최면에 대한 저항을 우회할 수 있다. 사실상 폐기 처분된 개념이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이제 최면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근데 일반 분들은 이게 뭐 말인지 모릅니다. 잠입 최면, 이 생소한 용어기도 하고, 최면이라는 프레임을 세팅하지 않는다. 이건 또 뭐며, 최면에 대한 저항을 우회한다. 이건 또 뭔가, 좀 대충 알듯하면서 정확하게 의미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특히 그 에릭슨 최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또 에릭슨 최면을 또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이 에릭슨 최면에서는 전통적인 최면 또는 고전적인 최면하고 좀 달라요. 전통적인 최면, 고전적인 최면은 직접적으로 최면을 건다 그러는데 에릭슨 최면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일반 대화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에 따라 적절히 반응해주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최면을 걸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기가 최면에 걸리는 줄도 모르고 어느새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최면에 걸려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내가 언제 최면 걸렸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잠입 최면. 잠입이란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를 잘 하실까요? 옛날에 간첩이 잠입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스파이가 잠입했다. 몰래 살짝이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그런 게 잠입입니다. 옛날에 이제 독가스가 이렇게 건물 안으로 방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그것도 일종의 잠입이고요. 잠행이란 말 있죠.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살짝이 이렇게 가는 잠행, 잠입, 그러니까 잠수함이 뭡니까? 잠수함. 물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가는 그 배잖아요. 그런 잠과 같은 뜻입니다. 잠입. 모르게, 눈치 못 채게 이렇게 스며들어서 눈치 못 채게 최면 걸리게 하는 그런 걸 잠입 최면을 하는데 이 에릭슨 최면에서 즐겨 사용되는 거예요. 밀턴 에릭슨이라는 미국의 또 최면계 레전드입니다. 최면계 레전드. 이분의 원리와 방법을 따르는 거죠. 어쨌든 그런 방법에서는요. 최면 감수성 이런 거 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면이라는 프레임을 세팅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부터 최면합니다. 이렇게 최면을 뭐 이렇게 표시나게 거는 이게 아니란 뜻이죠. 상대방이 눈치 못 채게 일종의 숨겨진 방식으로 한다. 이런 것이니까 최면에 걸린다는 걸 의식 못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최면한다 그러면 좀 왠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면에 안 걸리면 어떡할까? 최면에 걸려서 내가 막 헛소리하면 어떡하나? 비밀이 막 나도 모르게 비밀을 막 말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긴장도 하고 좀 왠지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이 제법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는 그 속에서 최면에 저항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최면에 걸리려고 해보지만 좀 불안하고 좀 왠지 신경 쓰이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최면이 잘 안 되는 식으로 해서 최면에 대한 저항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차라리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밀어내는 그걸 최면 저항이라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면의 세팅을 해버리면요, 최면이나 프레임을 세팅해버리면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대화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최면의 분위기를 이렇게 빠져드는 그 상태에서는 저항을 하지 않지요. 남녀가 서로 데이트할 때도 그렇잖아요. 또 낯선 사람이 처음 만나서 서로 인사할 때도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데이트할 때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상대방이 경계하고 오히려 마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게 저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회하려면 일단 날씨 이야기부터 하고, 그죠? 고향 이야기, 아니면 가족 관계, 아니면 요즘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또 좋아하는 취미,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해서 나중에 어느새 손도 잡고, 맞죠? 그래서 극장에 같이 가서 뭐 재밌는 영화를 같이 하나 봅시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손도 잡고, 그리고 그 후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 술도 한잔하고, 이러다 보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새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정이 들고 사랑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것이 다 일종의 잠입 체면의 한 모습이고, 그러다 보면 너무 노골적으로 들이댈 때 저항하는 이런 게 없지요. 자연스럽게 이제 손도 잡고 자연스럽게 발장도 끼고 자연스럽게 말도 놓고 하는 게 다 뭡니까? 최면에 걸리는 과정하고 유사하죠.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넘어가고 6번 최면에 걸리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게요. 어떤 연구원들에 따르면, 이것도 이제 이 번역했다는 표시가 확 나네요. 이 연구원들이라고 번역한 게 그런데, 어쨌든 어떤 연구원들에 따르면 성인 중 10 내지 20%는 깊은 최면 상태에 빠지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은 깊은 최면에 빠지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20%, 그러니까 10명 중 2명 정도는 최면에 강한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면 감수성 검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검사할 수 있는 도구들이,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 대학의 스피겔 박사, 이분들이 이제 그런 검사를, 테스트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의 연구 보면 4분의 1 정도는 최면 상태에 빠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는 최면 상태에 빠지지 못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최면 감수성이라는 그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면 감수성과 관계없이 그냥 상대방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대화를 잘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만드는 그런 간접적 최면, 그렇게 가면은 사실은 최면에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특히 에릭슨 최면 같은 데서는 누구나 최면에 걸린다, 최면에 안 걸리는 사람은 없다. 물론 이제 생물학적으로 뇌에 이상이 있고 정신 이상자, 그런 경우에는 최면에 안 걸릴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면 뭐 이렇게 지적 장애인이라든지 치매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아주 어린애라서 아직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럴 때는 당연히 최면이 안 되죠. 그러나 정상적인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유치원 정도의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최면에 잘 걸립니다. 네. 다만 이제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신뢰하고 또 적당하게 의지하거나 적당하게 뭔가 자기 속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만 제대로 되면은 최면에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그 설사 그렇게 그런 정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최면하면 최면에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볼 때에 최면 감수성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면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또는 최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최면 감수성의 개념이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최면에 쉽게 잘 걸리는 타입이냐, 아니면 조금 느리게
좀 덜 걸리는 입장이냐, 얼마나 깊이 최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만큼 깊이까지는 잘 안 들어가고 얕은 수준에서 최면에 걸리는 정도로 끝나는 사람이냐 하는 정도의 구분은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면 감수성의 개념이 도움되지만, 실제로 최면을 통해서 뭔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면 감수성에 따라서 당신은 되고 당신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자에 따라 조금씩 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최면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만 저는 그렇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나무위키를 통해서 좀 알아본 최면에 대한 이야기 함께 공유해 봤는데, 어떻게 참고되고 도움되었을까요? 네, 도움됐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